들어와. 자, 영서까지 7명이 시작을 하겠군요. 네. 이 수업은 보이스 에어리. 거기 앉아라. 여학생도 앉으면. 이 수업은 제목 이름이 뭐야? 수업 제목. 향자 제목. 감점 일정. 강좌 제목. 연산 마스터예요. 여러분이 축구를 하려면 뭘 잘해야지 일단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승민아, 축구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 일단? 헐? 너 축구 안 좋아해? 축구 안 좋아해?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일단 뭘 잘해야지 잘할 수가 있을까? 타원아,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뭘 잘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비슷한데 달리기야, 달리기. 달리기가 느리면 달리기가 느리면 야구나 축구를 잘할 수가 없어요. 예? 류뚱이라고 알아? 니네 류현진 선수? 예. 류현진 선수 이렇게 뚱뚱하잖아, 그죠? 예. 류현진 선수가 100m를 13초대에 끊습니다. 예? 상상이 가? 예, 뭐 전성기 때이긴 하지만, 예. 축구든 야구든 달리기가 기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달리기를 잘 해야지만 축구도 야구도 잘하죠.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공격수인 건 일단 달리기를 순간 가속도 굉장히 높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돌파를 잘하지. 손흥민 선수를 막는 수비수도 손흥민 선수가 뛰어야지 손흥민 선수를 잘 막을 수 있겠지. 수학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연산 속도가 빨라야 돼. 연산 속도가 느리면 수학을 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요 8주 동안 그 연산 능력을 높이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연산 능력을 높이는 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자꾸 풀어봐야 돼. 선생님이 서귀포에 와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 가장 우수했던 학생, 이런 학생이 있어요. 오현지라고. 이 여학생 같은 경우 선생님 여기 딱 오면서 고1 올라와서 가르쳤거든. 근데 선생님은 수업의 특징이 무조건 테스트가 있어요. 다음 주에도 오면 여러분 딱 20분 동안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데 이 여학생이 최고반이라는 반에 소속이 돼 있어서 최고반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 진짜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 한 학교에 2명까지만 받아. 3명은 안 받아. 최고반은. 근데 거기서 공부를 시켰는데 얘가 참 열심히 하는 애인데 1등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를 봤는데 1등을 못 하는 거야. 수학이 조금 약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테스트 본다 그러면 고1 때부터 2번 풀고 1등 못하니까 3번 풀고 또 1등 못하면 5번까지도 풀어. 선생님 테스트 본다는 문제들을. 그래서 이 여학생이 1학년 2학기 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학생들하고 딱 차이가 나더라고. 어떤 차이가 났었냐면 1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삼성여고였거든요. 시험을 봤는데 내가 다른 애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어. 최고반에 속한 다른 애한테.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저 70점 좀 넘었어요. 왜 이렇게 못 봤어? 그랬더니 시험이 겁나 어려웠대. 그럼 너 몇 등급 될 것 같아? 당연히 1등급이죠. 그러는 거야. 1등급은 상위 4%. 그때 삼성여고 같은 경우 7명이 1등급이에요. 200명 좀 안 돼갖고 7명 1등급인데 그리고 그 여학생한테 전화를 했어. 오현지한테. 너는 몇 점이냐 그랬더니 100점이면 그런 거야. 봤더니 얘가 2등 얘가 1등이야. 학교에서 수학이.
얘가 1등, 얘가 2등인데 1등은 100점, 2등은 72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얘 기말고사 때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 공부 안 해도 1등급이야. 기말고사 안만 못 봐도 떡을 쳐도 1등급이야. 예.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얘 혼자 100점, 2등이 70점. 그 달리기를 잘하면 그만큼 차이가 심하게 나요. 이 학생 같은 경우 남들은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끝까지 못 푸는데 얘는 시험지를 3번을 풀어. 푸는 속도가 빠르니까 시험지를 3번을 풀고 검사까지 끝내야 100점을 맞는 거야. 예. 여러분 다 그렇게 공부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속도는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수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서요. 근데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준이야? 달리기를 잘하려면 예림이가 왔어? 저기 있다. 달리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빈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답을 안 못해. 달리기 잘하고 싶어, 네가. 많이 뛰어봐야지. 선생님은 고1 때 100m가 17초 6인가 그래. 고1 때. 고1 때 100m를 탔는데 17초 6이야. 반에서 좀 못 달리는 편이었어. 근데 고2 때 13초 플랫을 끊었습니다. 고2 때. 이건 반에서 뭐 한 5등 안에 드는 속도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우리 집 옆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생겼어. 선생님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가고 롤러를 한 2-3시간씩 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100m 달리기를 잘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즐기면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타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지. 100m는 이렇게 한 5, 6등 한다고 해서 근데 1000m를 탔는데 내가 1등이야. 1000m는 내가 1등이야 골반에서. 거의 전교급이야. 내 앞에는 야구 선수들밖에 없어. 야, 야구부 애들은 모이면 뭐하게? 일단 1시간 동안 런닝을 합니다. 야구부 애들은. 그리고 훈련하다가 훈련이 다 끝났어. 그럼 뭐하게? 또 1시간 동안 런닝해. 야구부는 그만큼 달리기가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잘하려면 일단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정확도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내가 여러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신 뛰어줄 수는 없잖아. 본인이 뛰어야지. 본인이 달리기 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속도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8주 동안 일단 선생님하고의 목표는요. 연산 속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룰 문제는요. 중학교 2학년 이미 배웠던 거 중학교 3학년 얘는요 1월에는 중2과하고 중3만 보게 돼요. 준비가 돼야지. 그리고 2월에 고1 고1에 기본적인 연산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파트를 공부를 할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 근데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여기야.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를 못 해갖고 수학을 포기하는 거야. 기초가 안 되니까 모든 파트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잘. 뒤에 방정식, 뭐 함수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항식의 연산하고 인수분해 능력이 달리기가 17초 안으로 못 들어오면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시면은요. 다음 주부터 오시면 20분간 테스트해요. 20문제 나가요.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정확하게 이걸 풀어줘야 돼. 뭐 여러분이 집에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든 뭐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한 2번 정도 풀어오면 90점 이상은 맞지 않을까. 속력이 좀 늦은 사람은 처음에 80점대 정도, 70점대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1주, 2주, 3주, 4주 지나면서 만약에 선생님이 주는 학습지를요 2번 정도 풀어보고 오시면 속도가 좀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막말로 두 번 풀어서 안 되면 세 번 푸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현지처럼. 오현지라는 학생이 그 해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학생 중에 가장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 예? 다른 학생들 머리가 더 좋았다. 근데 얘가 1등이야. 머리가 좋아도 속도 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는 엄청 빨리 푸는데 뭐. 예. 일단 그렇게 공부하고요. 그리고 3월달 들어가서 이제 중3 과정을 나가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같이 가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예? 고등학교 과정을 같이 갈 수 있는지 여부는요. 예. 우리 테스트를 7번 보겠지? 8번 보겠구나. 예. 8주 동안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그 점수로 선생님이 고등수학을 같이 갈지 못 갈지 결정을 할게요. 그 점수가 좋아야지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놓은 이유는요. 이 수업을 못 듣는 학생도 영상 보면서 공부해서 테스트는 보게 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냥 테스트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 테스트 못 받을 선생님 뭐라고 안 해요? 혼 안 내요, 선생님은? 예, 혼 안 내요, 그냥. 병신아 공부 좀 해, 뭐 이 정도. 혼내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예, 좀 조그맣게 상을 줄 겁니다. 20문제인데 20문제를 다 맞히면 10,000원. 상이 10,000원이야. 한 문제 틀리면 9,000원. 여러분이 내는 수강료는요 다 상금으로 준비해 놓은 거야. 선생님이 이 강좌 자체가 2시간인데 되게 싸잖아. 강좌 싸요. 예? 그래서 거의 이거 그 강의로 하는 거 다 받아가는 학생도 있을 거야. 선생님 공부 가르치는 스타일이요. 그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는 장학금을 엄청 타다. 여러분 위에 학년 고1 올라가는 학생들 12월 달에 선생님하고 고등과정을 시작했는데 수강료가 30만 원이잖아. 21만 5천 원을 장학금으로 타간 학생이 있어. 수강료 30만 원인데 장학금 21만 5천 원을 타갔다니까. 예.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니? 근데 장학금 팍팍 줍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물론 고등과정 나가는 것만 그렇게 해요. 아직 중학생들은 좀 용돈 많이 주면 안 돼서 물론 부모님들한테 다 허락 못 구해. 장학금 이렇게 줘도 되겠냐? 자, 아무튼 알겠지? 그 다음은 50점은 없어. 10개 맞으면 쥐뿔이 없어. 11개는 맞아야지 1,000원이라도 받는 거야. 니네 자신 있을 것 같지? 근데 이게 속도가 문제예요. 야, 속도가 늦은 애들이 딱 10문제밖에 못 풀어. 20분 중에 10문제밖에 못 푼다고, 속도가 느린 애들은. 난 여러분들이 속도를 높여보라고 이렇게 장학금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알았지? 시간 제가 딱 20분이야. 예. 자, 근데 오늘 진도 나갈 거는 2학년 내용이니까 조금 모르지도 않겠지, 별로. 훈련만 조금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재는 일단 센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중2 센, 중3 센, 고1 센. 예. 첫 주는 선생님이 편집을 못 해야 하는데 다음 주부터 편집을 해서 보든지 그냥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아마 이은미 선생님하고 저거 배우겠지 그거. 다항식의 연산 이제 들어가겠죠. 다음 주 토요일은 다항식의 연산 중3 거야.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다항식의 연산 계속하거나 인수분해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그 공부하는 속도에 딱 맞춰서 그렇게 나가도록 할 거예요. 승훈아, 예? 너도 지금 어디 배워? 저 인수분해. 오씨, 훨씬 빠르네 쟤는. 그럼 너는 뭐 속도로 문제 안 되겠다 해서요? 예. 그래.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부담 없이 중2 겁니다. 중2 거. 예. 왜 이렇게 두꺼워? 쟤들아. 자, 일단 선생님이 그 설명할 때는요, 문제에 손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오늘 목표는요, 선생님이 이거 셀의 대표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세 문제씩 풀까? 45문제 2시간 동안 적당하겠지? 유형 하나당 선생님이 푸는 문제와 그 밑에 두 문제에서 45문제 풀어서 다 맞으면 가는 걸로 할게요. 나머지 문제 집에 가서 풀어오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방식의 덧셈 뺄셈이죠. 자, 2월달 첫 번째 강의도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야. 고1 올라가서요, 첫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 다항식의 연산이고요. 덧셈 뺄셈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배웁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중요한 게 뭐지? 동류항의 정의죠.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지 승훈아? 뭔 생각을 이렇게 많아? 뭐 생각해? 너 왜 머리가 이렇게 짧아 근데? 밤송이 같아. 네 스타일? 그래, 좋다 스타일이. 자, 동류항은 뭘 동류항이라고 하니 승훈아? 동류형이요? 뭘 동류항이라고? 같은 항. 뭐가 같으다? 네. 아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치? 알면 표현을 해야지.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알면 엄마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빠가 용돈 줬어 고마워 아빠 뽀뽀 한번 해드리고 그러지 않니 니네? 예. 자, 문자 부분이 같은 항.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우리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근데 x와 x제곱은 같은 동류항이 아니지 차수까지 똑같아야 되죠. 그제? 예, 이걸 동류항이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덧셈 뺄셈은 동류항 계산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7번부터 선생님 보겠습니다. 자, 307번 보면 3분의 4x 마이너스 4분의 1y 마이너스 6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3y.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호 중에요, 빼기는요, 뜻이 세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뺀다는 뜻, 두 번째는 반대라는 뜻, 영상오도의 반대, 영하오도, 그죠? 세 번째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마이너스 배운 건 세 가지야. 빼기, 반대, 그리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세 가지 기호로 쓰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는 뜻이지. 네, 그래서 얘는 3분의 4x 마이너스 4분의 1y 마이너스 6분의 5x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적은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줘야겠죠. 그죠? 예, 몇으로 통분할 거야 얘들아? 3이고 6이니까 6으로 통분하겠지? 그래서 6분의 2배에서 8 얘는 그대로 5. 그런 다음에 y는 2분의 3 4분의 1 몇으로 통분할 거야? 4로 통분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6 그래서 계산하니까 6분의 3x 더하기 4분의 5y가 되겠네요. 얘가 a고 얘가 b인데 a를 간단히 하면 2분의 1 b는 4분의 5 a 더하기 b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a 더하기 b는 4분의 2 더하기 4분의 5 그래서 4분의 7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죠? 선생님 풀이 지금 한 1분 정도 걸렸죠? 1분 정도 걸렸다고. 여러분도 한 1분 정도에 풀 수 있도록 계산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311번으로 갑니다. 자, 311번은요 앞에 괄호 앞에 수가 곱해진 경우
3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0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일단 단항식이라는 걸 요 앞쪽 단원에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단항식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해서 뺐어요. 자, 어떤 식은 단항식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파트는 뭐야? 부호. 이 단항식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가 써있지, 그지? 두 번째는 숫자가 인지, 3인지, 3분의 1인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걸 하나의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항식의 연산을 할 때는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부호는 뭐지, 수는 뭐지, 문자는 뭐지, 이런 식으로 3단계를 계산을 하는 거죠.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고 6이고 문자는 x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죠?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고 3이고 x다. 얘네 둘이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3이다. 둘이 곱하면 부호 마이너스 숫자 2 x제곱.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6 문자는 x.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14가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 부호 숫자 문자 수는 여러분이 연산하게 돼 있어. 그걸 동시 진행할 뿐이야, 그지? 하지만 자기가 계산 실수를 하는 사람은요, 이걸 짚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 네. 그리고 이거 계산 동류항이 얘하고 얘잖아. 6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9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그죠? 예.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서 뭘 또 구하래. x제곱의 계수와 상수항을 더하래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3이라고 이렇게 답을 써야죠. 야, 이거 테스트는 했는데 이거 써내면 답이 아니야. 난 이것만 봅니다. 테스트에서. 예. 자, 뒤로 넘겨서 유형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형 3번. 315번. 자, 315번은요, 괄호가 있는 연산이에요. 3i 마이너스 괄호가 몇 개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플러스 7y. 자, 어느 괄호 먼저 풀어야 돼, 얘들아? 안에 거 먼저 풀어야 돼? 밖에 거 먼저 풀어야 돼? 네. 안에 거 먼저 풀어야지 됩니다. 하지만 능력이 되면 밖에 거 먼저 풀어도 돼요. 야,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부호 바꿔주면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y. 얘는 부호 바꾸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그잖아. 그럼 안에 거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남아있으면 안에 거 부호를 다 바꾸면서 풀어야 되고요. 플러스니까 그대로 얘 플러스 2x. 요것도 부호 바꿀 필요가 없지.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안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y. 물론 이건 중위 과정까지 거친 학생이 이렇게 못 풀 거야 아마. 이렇게 풀려면 안 배웠잖아요. 이 안에서부터 풀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2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y 간단히 하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y야. 앞에 이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풀어가고 얘랑 계산하고 또 이거 풀고 이렇게 하지, 그죠? 이거는 입맛에 맞춰서 계산하세요. 예? 이렇게 하다가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지. 여러분 배운 대로 하셔도 돼. 예. 자, 난 이렇게 풀래.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숫자는 나 뭐 잘못한 것 같다. 다 했니? 얘를 빼먹구나. 마이너스 5y구나. 그치? 예. 자, 구하라는 게 뭐예요? 얘네 둘이 빼래죠? 뭘 빼래? 아니구나. 맞지. 요게 A고 요게 B인데 A 빼기 B를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이 답이 되겠다. 그죠? 예,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네.
자, 318번. 자, 318번 보니까 2x,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서 다항식 a를 빼야 돼요. 그런데 뺐더니 진짜 다항식 a를 뺐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5y 마이너스 2가 되었다. 다항식 a를 구하여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들? 얘를 이항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a라고 하고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다가 이거 넘어가서 부호 바꿔서 다항식 a를 계산해 주죠부터. 그래서 3xx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7y 플러스 이거 답 적어주면 되겠다. 밑에서 보세요. 예. 그래요. 선생님 여기서 끊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4문제 풀었으니까 여러분 12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12문제 다 풀고 나면은 그 밑에 나머지 문제도 집에 가서 할 거 하시도록 하세요. 오늘은 45문 문제 다 맞으면 보내드려요. 자, 오늘 배우고 있는 거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부분이라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다음 주 나갈 거는 다항식, 중학교 3학년 거 다항식 계산을 배워. 그래서 조금 이번 주보다 어렵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중3 거 다항식하고 바로 고등학교 다항식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야지 좀 여러분이 좀 더 흥미를 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고등학교 다항식의 연산 1단원.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될 1단원. 와, 이렇게 고등학교가 어렵구나. 좀 봐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2주 정도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인수분해. 중3 거 인수분해, 고등학교 거 인수분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그 3월 달부터 선생님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같이 나가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고등학교 1학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고등학교 거부터 3월 달부터 같이 나가는 학생이 있을 거고 중3 거만 배우는 학생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년 여름쯤에 수업을 끝내면 고등학교 과정을 한 번 정도 보는 걸로. 그 고등학교 과정을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위에 학년하고 나가고 있는데 12월에 처음부터 나가. 근데 1월 달에 또 처음부터 나가. 2월 달에 또 처음부터 나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 고등학교 과정을 12월 달에 처음 시작한 학생이야. 한 달 동안 배웠는데 못해. 이렇게 테스트 보니까 평균 점수 막 30점, 40점의 학생들이 있어. 보통 중학교 때 학교 가서 시험 봤는데 80점 정도 때 나온 학생들. 자기 수학 시험 점수가 80점대였어.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을 12월 달에 처음 시작하면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테스트 보는 게 막 3, 40점이 나와요. 그리고 1월에 또 합니다. 처음부터. 이 학생들은 다음 과정을 나갈 수가 없어. 1월에 또 해요. 그랬더니 평균 점수가 80점, 90점 정도 나와요. 물론 A형과 B형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좀 선생님이 설명하는 문제만 보는 반이 있고 설명 안 한 문제까지 푸는 반이 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A형으로 한 8, 90점대가 나와. 2월 달에 다시 처음부터 이제 B형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3월 달에 다시 처음부터 또 나가겠지. 이렇게 4번을 봐야 잘하는 학생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자기 수학 성적이 80점대면 이때 시작하면 이 정도 과정을 밟아줘야 학교 가서 수학 못한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이 정도 과정을 밟아줘야. 그래야 상위 40%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 나와요. 상위 40% 안에 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대학교는 여기까지 가니까. 이 밑으로 대학교 못 가. 물론 제주에서 한라대는 갈 수 있어요. 이 밑에는. 한라대는 계속 정원 미달이거든. 원서만 내면 가는 과들이 있어. 한라대는 가요. 하지만
제주도 이상을 가려면 이거 이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40% 이상을 해줘야 돼. 서울 가려고 해서 돼. 그러면 상위 한 7%, 상위 7% 위에는 해줘야 됩니다. 예, 뭐 내신으로 2점대 초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점대 초반. 예, 자기가 동물을 좀 좋아해서 수의학과를 가고 싶으면요, 보통 수의학과 가는 학생들은요, 반에서 1등 해야 가요. 서울 애들은 반에서 1등 해야 가요. 근데 제주 애들은 반에서 3등까지 갈 수 있어요. 제주대 수의학과를 제주도 애들은 조금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이제 야 수의학과도 의사 되는 거야, 동물 의사.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앞으로 유망 직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조금 의사가 되고 싶은데 살짝 내가 조금 좀 약해. 예, 그러면 수의학과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 뭐 재밌지. 간호사는 훨씬 좋지. 예, 간호사도 좋아요. 하지만 월급이 겁나 차이 납니다. 예, 수의사 월급이 간호사 월급의 2배, 3배거든. 똑같은 한 달 일하고 나서. 예. 자, 아무튼 좀 목표를 정하고 선생님하고 좀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 나 여러분 집에서 공부시키려고요. 1월 달에 선생님 예상 장학금이 500만 원 정도 돼요. 고등학생들한테. 야, 한 달에 막 2, 30만 원씩 타간다니까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요. 20만 원, 30만 원을 장학금도 타가요. 모두 다 그렇게 타가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 애들. 학원에 선생님하고 3시간 수업에 학원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고1들 같은 경우 3시간씩 나흘을 해요. 잘하는 애 5명은 하루에 3시간짜리 수업을 2개를 들어요. 하루 6시간 하는 애도 있기는 해. 나는 안 시켜. 니네가 하고 싶으면 해요. 걔네가 다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야. 지금 니네처럼.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지? 내가 들어오라고 강요 안 했어. 여러분이 기꺼이 시간 투자한 거고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도 기꺼이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면 선생님 그냥 장학금 막 뿌립니다. 막 뿌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엄마한테 용돈 안 타도 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네. 자, 물론 학기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테스트라. 자, 아무튼 우리 열심히 해갖고 좀 용돈 좀 많이 타가. 이론적으로 한 달에 4만 원 타갈 수 있어, 얘들아. 예. 다음 겨울에 많이 받아가. 다음 겨울에는 이론적으로 한 40만 원씩 받아갈 수 있어요. 예. 자, 이거 계산하네요. 뭐라고 했냐? 324번. A에서 얘를 빼줘야 되는데 A에서 이걸 더했더니 얘가 됐대. 옳은 계산을 하래. 그지? 그럼 뭐 이거? 이쪽으로 이항해서 이거 일로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이거 일로 가면 플러스 x. 이거 일로 가면 마이너스 3. 그래서 30a 4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선생님이 이렇게 연습장에서요 반드시 식이 맞아야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로셈을 쓰고 중간중간에 계산을 하기도 해요. 앞으로 식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거고 다음 줄 쓰고 또 다음 줄 쓰고 그러면 식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개인만의 테크닉들을 좀 익히셔야 돼. 하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적어서. 암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서. 자, 옳은 계산은 A를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잖아. 그죠? A가 4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인데 얘를 빼주려니까 부호를 바꿔야지. 그죠? 이거 바로 앞에 마이너스는요 뺀다는 것보다는요 부호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옳은 계산은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맞나? 잠깐 확인해 볼게요.
내가 애들한테 답이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렸어. 창피해. 창피해. 잠깐만 어디가 틀렸을까? 문제를 잘못 적었나? 예. 요 길이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문제를 잘못 적었다. 그치?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도요.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다르게 나와. 지우고 새로 풀면 안 돼. 틀린 데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어디를 틀렸는지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옳은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이걸로 넘어오면 여기가 플러스 3x,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얘를 계산하면 4x 제곱 또 틀리면 어떡하니 바보야. 이것도 문제를 잘못 썼네.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옮겨서 그래.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다 잘못 옮겼지? 이거였거든? 그죠? 아이 이런. 자, 그래서 A를 계산하면은요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A가 되는 거였다. 그럼 얘를 옮겨서 얘가 플러스 4x 마이너스 4였으니까 옳은 계산을 해주시면 이거 계산하면 2x 되고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7x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였네. 예,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옮겼네요. 예. 자, 그 다음 문제 328번으로 갑니다. 328번에 가보니까 요렇게 생긴 건 다항식, 이건 단항식.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계산하라는 거지.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호 숫자 문자를 후다닥 둘이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2, 문자는 x 세제곱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얘랑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6, 문자는 x제곱. 얘네 둘이 곱하면 부호는 준이야? 플러스 숫자는? 2 문자는? x 그래.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예. 차례대로 부호 숫자 문자대로 암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3번으로 가봐요. 자, 어떠한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하은아, 선생님 설명할 때는 펜 들고 있으면 안 돼. 근데 나중에는요 펜을 들도록 합니다. 뭐냐면 펜을 들고 풀면서 선생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저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의 설명을 들을 수 있거든. 그게 멀티태스킹 능력이에요. 우리 핸드폰에서 음악 들으면서 저거 검색할 수 있잖아. 휴대폰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요 저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의 풀이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힘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대학교 가면 그걸 못하면 수업을 못 받아. 대학교 가면 나 깜짝 놀랐어. 교수님 얼마나 빠른지 글씨를 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겁나 빨라요. 날아가요. 글씨가 막 날아가. 대학교 가면 다 이해했지? 자 다음 그리고 나서 지워. 그리고 나서 지운다니까. 그럼 그거 언제 필기하냐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어.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필기 막 쫓아가면서 하면서 교수님이 이쪽 설명하면 그것까지 이해를 해야 돼. 예, 그런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대학교 가도 그거 필요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그런 거 할 수 있는지를요 좀 검토를 해봐야 돼. 예. 자, 얘는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야 되죠.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3분의 4의 역수는 4분의 3이고요. x제곱 y는 x제곱분의 y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부호가 플러스인 건 알겠는데 숫자를 암산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건 한번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는 암산. 분모의 2개, 분자의 3개니까 x 하나.
분자에 두 개, 분모에 하나니까 y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랑 계산할 거. 부호는 플러스. 숫자도 계산하기 좋네. 3. 문자는 xy, x제곱 y. 분모에 x가 하나 많으니까 x분의 1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요거 약분은 4가 되니까 플러스 12xy 플러스 x분의 3. 이렇게 계산해야 맞겠지? 예. 이렇게 계산해야 맞는데 틀렸네. 아 바보야. 이거 두 개 약분하면 3인지 그죠? 아 선생님이 떠들면서 하려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이 좀 낯을 가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겠지만 예, 새로운 학생들과 처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 마음이 많이 묵직합니다.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하고 이거 곱했더니 얘가 나왔어. 그럼 얘는 얼마인데? 그럼 얘는요 이걸로 나눠주면 되지. 넘겨서 역수를 곱한다고도 하죠. 이거의 역수는 뭐야? 양변에 이거의 역수를 곱하면. 자, 이거의 역수는 얼마일까? 호비나? 마이너스 y분의 오, 똑똑하네. 마이너스 y분의 2죠? 그죠? 부호는 그대로 두고 뒤집은 걸 우리는 역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역수를 곱해서요. 자, 얘네 둘이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문자, 숫자는 어떻게 돼? 2. 그 다음에 문자는 요거 약분해서 x제곱이 나. 둘이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8. 문자는 y만 하나 약분되니까 xy. 둘이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3. 문자는 둘이 약분돼서 y가 하나 남겠지. 그세요? 예, 요 정도로 계산을 해주시면 또 틀렸네. 이제 어이가 없다. 여기가 y 세제곱이지. 아 참. 이거 y 제곱입니다. 딴 부분은 맞았어요. 문제를 이렇게 잘 못 옮기냐. 그래 또 네 문제 달려봐요. 예. 네, 세 번째 가이드는 343번. 자, 얘는 곱하기하고 혼합 계산이구나. 자, 마이너스 4y 3x 마이너스 9 더하기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y 더하기 20x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x의 제곱. 예. 얘는 바로 전개를 할 거니까 부호 내가 하니까 피곤하다. 다원아 부호 마이너스 숫자 12 문자 xy 부호 플러스 숫자 20 문자 y y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 하고 있죠? 얘도 바로 처리할게요. 얘는 계산하면 4x 제곱이니까 곱하기 4x 제곱분의 1이 되겠다. 그지? 얘랑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2 문자는 x 둘이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3 문자는 y만 남겠다. 그치? 이 정도로 암산을 해줘야죠 여러분요.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5 문자는 없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2xy xy양은 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x양은 얘밖에 없고요. y양은 플러스 17y 더하기 5네요. 답을 이걸 쓰면 안 되고요. 뭘 쓰라 그랬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합을 구하래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합을 구하니까 답은 19라고 적어 주셔야겠다. 이거 쓰면 답 아니야. 틀렸다 그럴까 쓰는 이 문제 내린다 만약에. 자, 다음 유형은요. 348번. 자, 얘는 도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라는 문제죠. 예. 거기 보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세로의 길이는 3x고 가로의 길이는 5y인데 여기를 연결한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전체 넓이에서 이
이거 넓이 3개를 빼줘야 되지, 그치? 전체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3x 곱하기 5y. 그 다음에 빼기. 얘는요, 요 길이가 8이라고 돼 있지? 현우야, 이 길이 얼마니? 5y 마이너스 8. 당연한 거 물어보고 있었는데. 자, 요 길이는 5라고 돼 있나? 6이라고 돼 있구나. 그럼 요 길이는 얼마니, 현우야? 3x 마이너스 6. 3x 마이너스 6이네요. 요 길이는 당연히 5y니까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 넓이 구하면 요 넓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3x 5y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예. 그런 다음에 빼기 또 2분의 1. 얘는 8이고 얘는 6이니까 요거 빼주고 마지막으로 또 빼기 2분의 1. 얘는 괄호는 5y, 세로는 3x 마이너스 2. 얘는 가이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풀기가 싫다 자꾸 틀려갖고. 아이 나 계산 잘해. 떠들면서 적으면서 풀라니까 계산 실수가 나오는 거죠. 자, 뒤로 넘겨보면 354번은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354번. 자, 직육면체가 있는데 요 길이는 3b고 이 길이는 a야. 높이가 안 나왔다. 그죠? 높이를 우리 대명사로 놓고 풀죠. 걔 있잖아, 걔. 이런 식으로. 높이의 대명사는 보통 뭘 쓸까? 승은아. 높이의 대명사는 보통 뭐 써? 예, 하위의 약자 h를 쓰죠. 높이는 h라고 놓고 풀지. 그래서 얘의 부피는 3b 곱하기 a 곱하기 h가 되겠다. 그치? 근데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9ab의 제곱 마이너스 6a 세제곱 b다. 높이를 구하여라 그랬네. 그치? 그럼 양변은 어떻게? 3ab로 나눠주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줄 때는 사실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게 더 편하긴 하지. 그래서 정리하니까 숫자는 3이요. a는 없고요. b가 되겠네. 그치? 예. 그다음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2, 문자는 a 제곱이 돼서 3b 마이너스 a 제곱이 높이가 되겠죠. 예. 좀 이따 잘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360번은요. 시계값을 구하랍니다. 시계값. x는 2고 y는 마이너스 5인데 12x 세제곱 y 마이너스 15xy 제곱 나누기 3xy를 구하려면 얘도 이것처럼 표기하는 게 사실 편하지. 그래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으면 표기하고 푸는 게 보통 편하긴 하겠다.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4, 문자는 x제곱.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5, 문자는 y.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해서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 y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25에서 41이 되겠다. 그죠? 네, 또 달려주세요. 네, 달려주시고 유형 3개만 더해서 45개. 예. 자신 있는 사람은 연습 안 해야 되고 그냥 용돈만 가져가면 됩니다. 자, 뒤에 유형은 좀 약간 쉬워요. 상대적으로. 365번. A는 2x 플러스 y, B는 x 마이너스 2y인데 2배 a 마이너스 b 빼기 a 마이너스 4b. 얘를 x, y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대입하면 안 되지.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편해서 지금 대입하지 말고 이거 정리해서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플러스 4B. A는 플러스 1A, B는 플러스 2B. 정리한 다음에 얘를 A에다, 얘를 B에다. 그래서 2x 플러스 y 더하기 2배 x 마이너스 2y. 2x 플러스 y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그래서 결론은 4x 마이너스 3y.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문제지? 예. 그 다음 문제 369번. 자, 조건식이 2x 마이너스 3y는 6이야. 그런데 3 곱하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x의 식으로 만들라니까 y를 없애라는 소리잖아. 그죠? 요 조건식을 이용해서 얘를 없애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y를 없애면 돼요. y에 관해서 완전히 정리해야 될지 3y를 넣을 수 있을지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얘는 2x 플러스 3y 플러스 5니까요 3y를 통으로 집어넣는 게 편하죠? 그렇지? 3y를 통으로 이걸 3y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 넘어가서 2x 마이너스 6은 3y. 그래서 3y에다 이걸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더하기 5 4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죠? y에 관해서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비례식 373번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3x-2y 네. x 더하기 y가 4대 3일 때 구하라는 게 x 더하기 y분의 2x-3y. 얘를 간단히 할애서 그러면 우리 비례식은 내항의 곱 4x 플러스 4y 네. 외항의 곱 9x 마이너스 6y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y는 이쪽으로 넘겨서 10y x는 넘겨서 얘랑 뭐에 계산하면 5x 양량을 5로 나눠주면 x는 2y에 해당하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x에다 2y는 여기다 2y 집어넣으면 4y 마이너스 3y 3y분의 y는 약분해서 3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여기까지 세 문제씩 후딱 풀고요. 다 맞으시면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